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흐디 하산의 책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김인수 번역가가 번역했으며 시공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논쟁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 책은 그런 논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논리를 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기술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산은 다양한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논쟁의 구조를 분석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논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논리적 오류를 피하는 법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법, 감정적 호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넘어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책의 핵심 내용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논쟁에서 자신감을 얻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윈스턴 처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중 웅변만큼 소중한 재능은 없다. 연설의 재능을 갖춘 사람은 왕보다 더 강한 힘을 행사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은 사실상 실정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다. 그가 내세우는 근거는 타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반대편이 내세우는 근거를 반박할 수 없다면, 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어느 편의 의견도 택할 근거가 없다. 나는 청중이 군사용어로 빗대면 전력승수라고 생각한다. 전략승수란 적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아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추가적인 요소를 말한다. 데일 카네기 사람을 다룰 때에는 논리의 동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을 상대하고 있다. 정치적 토론의 승부가 정책 대결이 아니라 감정 대결에서 결정된다. 자신의 생각과 같은 후보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찍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이 인류 역사상 가장 권위 있고 성공적인 연설가가 구사했던 전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웃는 행동을 통해 자기들이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순간적으로 연대의식을 고취시킨다. 서로의 유사성을 인지한다는 사실은 관계에서 결국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상대방을 나와 함께 웃도록 만들면 그 사람은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말에도 더욱 마음을 열게 된다. 맨델라 문이 얼마나 좁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형벌이 선고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논증에서 승리하고 청중을 설득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전달하려면 세벌 구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았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마크 트윈 연설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긴장하는 사람, 그리고 긴장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실패를 준비하지 말라. 오직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 작가 메흐디 하산은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방송인으로 그가 인터뷰와 토론에서 보여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런 하산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대성한 작품입니다. 그는 다양한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독자들이 논쟁의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들이 논쟁에서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사는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사고라고 강조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논쟁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는 에드 호미넘 논리적 오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오류는 상대방의 주장 자체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논쟁을 흐트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종종 감정적으로 격해진 논쟁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정책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배경을 공격하는 것이 에드 호미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하사는 논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른 논리적 오류들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스트로맨 논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쉽게 반박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주장을 다시 정리해주고 그 주장을 기반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산업활동을 중단하자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럼 모든 공장을 닫으라는 말이냐? 고 반박하는 것은 스트로맨 논법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논리적 기법들은 논쟁에서의 기본적인 방어와 공격 전략이 됩니다.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반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하사는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반박을 준비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논리가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명확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사는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제시합니다. 이 질문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체하고 그 약점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정책이 경제에 좋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정책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 주장의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사는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토론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해보는 연습을 통해 그 논리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주장의 논리적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논쟁의 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상대방과의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하사는 서브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말하지 않는 부분,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논쟁에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음성톤 등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분한 목소리와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격앙된 목소리와 닫힌 자세는 우리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사는 또한 감정적 호소의 전략을 설명합니다. 이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그들의 공감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통계나 데이터를 제시할 때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책으로 인해 100만 명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라는 말보다는 이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잃고 고통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청중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청중이 논쟁의 주제를 더 개인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더 깊이 공감하게 합니다. 또한 논쟁에서의 감정 조절도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사는 논쟁이 격해질 때에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적 폭발을 피하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개인적인 공격을 가할 때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기보다는 논쟁의 본질적인 주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논쟁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산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정치적 인터뷰에서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하산은 한 인터뷰에서 상대방이 경제 정책에 대해 막연한 주장을 했을 때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논리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독자들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법은 단순히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책을 넘어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논쟁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 나은 이해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논쟁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이 책의 핵심 내용과 실용적인 팁을 요약하여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을 터득하여 더 나은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